왜 안 오지? 거의 다 왔다고 했는데 한 명이 자, 아무튼 뭐 일단 채점 결과로는 일단 6개 다 맞은 친구가 하나, 둘, 셋, 4명. 하나, 둘, 셋, 4명. 4명. 제일 빠른 친구가 다 맞은 친구 중에서는 한 번에 풀어서 다 맞은 친구 중에서는 제일 빠른 친구가 이제 2분 정도 남았고요. 다른 친구들은 아슬아슬하게 이제 정리해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하나, 둘, 2명, 한 명이 5번, 한 명이 6번 이렇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2명이었습니다. 둘 다 4번, 6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초과 시간 됐을 때 6개 다 맞은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됐고요. 6번 틀린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고쳐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 5개 맞은 친구가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던 친구가 그대로 좀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6번 틀린 친구 중에서 6번들 고쳐서 4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미안해. 4번이 좀 지저분하죠? 숫자가 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걸 그냥 넣을까 말까 했는데 다행히도 정답률은 높기는 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숫자가 좀 지저분하긴 해요. 자, 여기서 4번하고 5번만 좀 볼게요. 자, 4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중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2x의 그래프의 점과 2x 마이너스 9y 플러스 9y의 거리의 최소값.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요 그래프는 이제 슬슬 그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일단은 극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는 거 맞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눈치챌 만한 게 뭐냐면은 얘는 기함수예요. 얘를 fx라고 한다면 f-x랑 부호 차이밖에 없어요. 괜찮죠? 기함수죠? 자, 분모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x가 양수일 때는 1, 4, 5면 그려지고요. x가 음수일 때는 3, 4, 5면으로 그려져요. 자, 그리고 반드시 x가 0일 때 원점 지나갑니다. 그럼 원점에서 일단 올라오겠죠? 근데 x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2차분의 1차라서 0으로 가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수렴값이 양수인 상태에서 0으로 들어오니까 극대 한번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은 음수 파트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2차분의 1차라서 또 0으로 가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걔도 0으로 수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초람수들 대부분은 일단 그래프 그릴 때 미리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프 그릴 때 첫 번째로 볼 거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정의역, 공역, 치역, 그 다음에 절편. 근데 뭐 어차피 치역 같은 경우에는 극대극소 좀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미리 알기는 좀 쉽지 않아요. 보이는 경우만 보는 것 뿐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정의역과 공역. 공역이야 뭐 거의 대부분이 실수 전범이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절편 정도까지만 필요할 때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정의역만 잘 보면 돼요. 얘는 정의역에 제한이 없어요. 분모가 0 되는 것만 아니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초랑 똑같아요. 일단은 극대와 극소 이용해서 점좌표 찍어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미적분에서 새로 배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변곡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수초에서는 얘밖에 안 썼잖아요. 얘 가지고 그냥 들어갔는데 지금도 얘는 메인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까지 추가로 더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쓰는 게 뭐냐면은 극한을 써요. 극한.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우리 수초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미적분에서는 요게 늘어났지만 이걸 잘 안 써요. 진짜로 두 번 미분하는 걸 잘 안 씁니다. 이거 두 번 미분해서 나오는 건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극대극소랑 극한밖에 안 써요. 이것만 가지고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지간해서는.
가끔 필요할 때나 이거 좀 쓰고요. 이마저도 안 쓰고 그냥 그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진짜로. 자, 결론은 이거 진짜 안 쓸 거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9분의 2x 플러스 1이죠. 그럼 기울기가 9분의 2인 어떤 지점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 지금 범위는 양수에서만 정의됐다 그랬으니까 요 그래프와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걸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평행하는 선을 그었을 때 최초로 접하는 이 지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간 변화율이 9분의 2 되는 지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지만 거리가 최소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점을 일단 찾아내줘야 돼요. 아, 그래서 얘는 지금 f'x가 9분의 2가 되는 지점을 일단 먼저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 미분에서 정리해보면은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4x 제곱이겠죠? 이거 나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2, 4인데 미안해. 분자 미분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지금 9분의 2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가 9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뭐 2는 약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얘는 지금 1.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8 얘는 넘겨서 가면은 x 4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 그렇죠? 다 우변 넘겨서 보면은 x 4제곱 플러스 13 x제곱 빼기 14는 0. 그래서 x 제곱으로 가능한 값이 1밖에는 안 돼요. 괜찮죠? 그래서 x는 1만. 왜? 양수에서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래서 요 지점이 접혀가지고 1,3분의 2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쵸? f1이 3분의 2니까. 그래서 1,3분의 2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 거리는 B라고 했을 때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 분의 1,3분의 1을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절대값 2 빼기 3분의 2 곱하기 9 그래서 6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85분의 얼마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답 써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정답은 유리화하는 걸 좀 기준으로 잡죠. 그래서 유리화하다가 지금 실수 나온 사람도 있는데 일단 맞았다고 쳤어요. 하하하하. 루트 85. 그래서 약분하면 17분의 루트 85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17분의 루트 85.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다시 쓸 거니까. 자, 15번, 5번. 자, 얘는 2,0. 그 다음에 y는 x-1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얘도 그래프 엄청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이것도. 자, 일단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원래 극대극소랑 변곡점이랑 극한 가지고 쓸 건데 변곡점 잘 안 써요. 변곡점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 일단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럼 부호는 얘 때문에 바뀌어요. 그래서 1,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고요. 1보다 클 때는 양수만 나오고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만 나와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x가 점점 커질 때 x-1도 증가함수, 얘도 증가함수. 얘는 영원히 뻗어 올라가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감소하죠. 근데 얘도 x가 작아질수록 감소해요. 근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렇게 되죠. 자, 이때 마이너스 x를 t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라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면 2의 t제곱분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돼요. 괜찮죠? 그럼 t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플러스 무한대. 근데 대수함수는
절대로 지수함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요.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이게 나중에 x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얘는 y축하고 거의 평행해져요. 증가폭이 말도 안 되게 커집니다. 근데 얘는 다함수잖아요. 1차 함수죠. 직선밖에 안 돼요. 이게 실제로 t 플러스 1, t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직선하고 비교해보면은 아예 비교 불가해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그냥 0으로 가요. 괜찮나요? 이게 사실 차수가 100만 차수, 1억 차수 이렇게 가더라도 무조건 지수함수가 이깁니다. 그 증명은 고등과정에서 못해요. 로피탈의 정리밖에 증명이 안 돼요. 로피탈의 정리밖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단 예극한 값은 0으로 간다 이러면서 줘요. 문제에서 줍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0으로 가나 보다 하고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내신에서는.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 이상부터는 무조건 다 줍니다. 무조건. 증명이 고등과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거나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얘는 이 이전에는 음수로 나오겠죠? 근데 0으로 수렴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당장 오늘 진도 나갈 때 이게 나와요. 좀 이따가. 화이팅. 그러면 극대극선은 어떻게 구하냐? 미분해서 나중에 구하면 돼요. 그렇죠? 필요할 때는. 그래프는 앞으로 나올 때 핵심적인 몇 개의 그래프는 보자마자 그냥 그려줘야 됩니다. 이따가 정리해 놓을 거예요. 목소리가 벌써 쉬었어. 큰일 났어. 자, 어쨌거나 얘는 2,0에서 긋는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달래요. 요거랑 요 기울기 곱. 그쵸? 뭐 위에서 접하겠죠. 자, 기울기 곱.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반드시 어때요? 접점을 잡고 들어가야 되죠. 그쵸? 요거랑 2,0.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어놓고 2,0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두 지점의 평균 변화율 t-2분의 t-2의 t제곱 b 이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가 똑같다 라고 문제 풀어도 된다 그랬어요. 괜찮죠? 같은 식. 그래서 이걸로 미분해보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x2의 x제곱으로 나와요. 그럼 순간 변화율이 t2의 t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원래는 넘겨서 인수분해해야 되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2의 t제곱은 0이 절대로 안 나오죠? 0이 절대로 안 나오는 애들은 약분해도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t-1은 t-2 곱하기 t, t제곱 마이너스 2t.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 두근이잖아요. 잠깐만. 이거 나 뭔가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응? 바보인가? 미안. 바보인가? 미안.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접점좌표가 T1과 T2로 나오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 점좌표를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어차피 근은 뭐 근의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기울기 곱만 구해주면 되니까. 그럼 기울기가 지금 얘잖아요. 그러면은 F'T1과 F'T2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T1 곱하기 2의 T제곱 곱하기 T2 2의 T2제곱 이니까 T1 곱하기 T2에다가 2의 T1 플러스 T2제곱으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근의 곱은 1, 두근의 합은 3. 그래서 이 세제곱이 답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의 공식으로. 그죠? 근의 공식으로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쭉 넘어가서 유형 10번. 유형 10번. 자, 오늘 후다다다다닥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왜 안 오냐? 잠깐만. 원래 이쯤 되면 와야 되는데. 헉.
자, 그러면 유형식판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그 곡선 밖의 점, 그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접점을 일단 미지수로 잡고 들어가죠. 그래서 접점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랑 똑같다 라고 들어가도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72번을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기 바랍니다. 자, y는 x2에 x-1제곱. 다시 한번,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방금 했잖아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x가 0일 때만 0이에요. x가 양수일 때 둘 다 증가예요. 영원히 뻗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음수 나와요. 근데 x가 마이너스 보완되면은 마이너스 보완대 곱하기 0이에요. 근데 지수함수는 훨씬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0으로 수렴에 들어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그쵸? 몇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진짜로 내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니까. 괜찮을까? 미안.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게. 일단은 자, 얘는 a, 0에서 여기에 두 접선을 그을 수 있대요. 자, 그럼 실제로 접선이 여기 보여지는 걸로는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이위에 있는 임의점을 미지수로 잡고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에 a, 0 집어넣은 거 관계식. 근데 그때 그 접선의 그래,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다가 a, 0 집어넣은 관계식. 그렇죠? 요거의 t 근 개수가 곧 접점 개수잖아요. 그걸 곧 접선의 개수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100%는 아니지만, 그렇죠? 99.9999% 이거의 근 개수가 접선 개수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식과 똑같은 게 뭐라 그랬죠? 둘의 평균 변화율이 방금 한 것처럼 평균 변화율 그게 이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 똑같다. 그쵸? 미분해보면 얘는 뭐지?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와요. 그쵸? 자, 여기다 t 집어넣은 거 t 플러스 2의 t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올 테니까 자, 이 식과 이 식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이 어차피 식 정리하면 얘랑 똑같습니다. 괜찮을까? 그렇죠? 자, 그럼 이거의 실근 개수가 곧 뭐라고요? 이거의 실근 개수가 곧 접점의 개수. 왜냐하면 그때 t 값들이 접점의 x좌표들이기 때문에 얘가 접점 개수가 돼요. 근데 이 접점 개수는 접선 개수와 한없이 유사해집니다. 한없이 유사해져요. 딱 하나 공통 접선 나오는 경우만 안 돼요. 요 점에서 그었을 때 하나, 둘, 세 개 나오지만 접점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접점이 네 개인데 접선 세 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을까?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화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그랬어요.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교육청도 나온 적이 없어요. 교육청도. 내신에서도 나오기 힘들어요. 왜?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얘는 99.9%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100% 똑같은 경우는 아니니까 장담은 못한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혹시 별다른 게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만족하는 실근 개수. 그러면 일단 2의 t-1제곱은 절대 0이 안 되니까 약분시킬 수 있겠고 t는 t 플러스 1에다가 t-a를 구한 건데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문제 풀면은 99.99999% 맞다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t 빼기 a가 될 테니까
t 넘겨서 빼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at 빼기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양수로 나와주면 돼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질 조건이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a는 0보다 크다가 답이 됩니다. 요게 a의 범위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접점 개수랑 접선 개수는 한없이 똑같아진다. 자, 그러면은 비슷한 문제로 하나만 좀 더 가봅시다. 이거 뭐 다 똑같냐? 왜? 문제가 그래프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1277 이걸로 가볼게요. 비슷합니다. 오늘 테스트 오버나우도 비슷해요. 오케이. 아유, 화이팅. 괜찮을까? 화이팅. 이렇게. 자, 얘도 1,0만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애예요. 얘도 이따가 그래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접선 찾아내는 걸로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근데 두 개가 될 수 없는 걸 골라달라고 했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같더라. 그치. 왜냐면 같아도 되지.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접선이. 그렇죠.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가 접선이 2개 나오는 거지. 그럼 판별식이 양수만 아니면 돼요.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접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접선 하나라고 보면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같은 것도 돼요. 그치. 맞아요. 그거 맞아. 줄까? 파이팅. 오케이. 자, 그래서 수호가 풀고 있니? 아니, 아프대. 다시 집에 갔대. 거의 다 왔대는데. 자, 아무튼 요거 다시 화이팅. 자, 여기서 접점을 t, t 마이너스 2의 t제곱이라고 한다면
둘의 평균 변화율 뭐야? 뭐지? t-k분의 t-2의 t제곱. b 순간 변화율이죠? t2의 t제곱.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2의 t제곱이 절대로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t-1은 t제곱 마이너스 kt. 그럼 다 우변 넘기면 t제곱 빼기 k 플러스 1t 플러스 1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만 아니면 되는 거라서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일씩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라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에요. 5개요. 5개. 오케이. 5개. 오케이. 그래프에 관련된 거는 잠깐 얘기해 보면은 참고로 요 지점, 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 지점에서 볼록이 바뀌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걸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지점에서 접하는 걸 기준으로 갈립니다. 얘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딱 요 점에서는 접선이 하나 나오고요. 이 안에서는 접선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접선 하나, 얘보다 오른쪽일 때는 접선 2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접선이 아예 없고요. 마이너스 3과 1일 때는 접선이 하나씩 나오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땐 2개 나오는구나. 하나랑 2개 이렇게 2개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일단 수식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두 곡선의 공통접선. 공통접선이라고 한다면 공통접선이라고 한다면 문제 푸는 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일단은 두 함수가 공통된 지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진다 라고 한다면은 요 두 함수에 대해서 만나는 지점에서 기울기까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접점을 모르니까 t라고 적으면 t인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t인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똑같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게 접한다라는 용어의 해석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접선의 방정식은 전체적으로 접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접점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접점 모르면 미지수를 가정해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점에서 접한다. 뭐가? 다른 지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사실 별로 지장은 안 돼요. 왜? 보통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식이 좀 나와 있고요. 그때 어떤 특정 지점에서 접선을 구할 수 있게 줘요.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과 얘가 접하는 걸로 똑같이 접점 T로 잡아놓고 HT는 GT, 그 다음에 H'T는 G'T,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접한다 라는 것만 잘 쓰면 돼요. 접한다 라는 거. 자, 그러면은 1278번, 요게 지금 이거에 관련된 얘기니까 1278번 간단하게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그래프는 한번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걔를 lna분의 lnx로 만들면 미분의 그치 그렇게 돼요. dlna분의 오케이. ax 제곱인데. 야, 이게 참 잘 안 보이지. 자, 그래서 이거 뭐 사실 뭐 잘못 보지 않는 이상은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자, 만약에 접점을 모르면 접점을 t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미지수는 2개 처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식이 2개 나오기 때문에. 괜찮죠? 그러니까 접점을 안 주면 미지수를 하나만 줘요, 보통. 그래야 접점을 가정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AT제곱은 LNT가 되겠고, 당연히 미분해서 T 집어넣는 거. EAT는 미분해서 T 집어넣는 거. T분의 1. 그러니까 둘이 똑같죠? 이거 정리하면은 AT제곱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2분의 1 나오게 하는 T값이라고 보면 돼서 T는 2의 2분의 1제곱.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 루트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이죠? 루트 2, 2분의 1.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집어넣어 준다면은 2분의 1은 A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1283번에 있으니까 1283번 한번 풀어볼게요. 걔는 이미 1인 지점에서 점선이 나와요. 그렇죠. 1인 지점에서 점선의 방정식. 그게 불이함수랑 딴 데서 접해요. 신기하지?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프를 못 그리는. 왜냐면은 얘랑 얘가 1,2에서 접한다고 안 했어요.
K의 이 지점에서의 접선이 얘랑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을 따로 두는 말이면 1콤마. 아 근데 얘의 접선의 방정식이 그냥 나오니까 함수도 주어져 있고 접점도 나와 있으니까 그치? 아니 이게 접점이에요? 그치. 오케이. 그죠? 얘는 지금 이미 y는 2의 x제곱에서 1,2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나와 있어요. 그래프는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프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답이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우리 누구였지? 아닌 것 같은데. 얘 지금 용공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괜찮죠? 그치? 그래서 저렇게 생긴 건 노란 접선이에요. 그거랑 파란색이 접하는 거라서 저때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가야 되지. 계산 실수 나온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식을 조금만 가볼게요. 자, 일단 이 노란 애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미분하면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1 집어넣은 기울기는 그냥 2가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좌표는 1,2이기 때문에 결국 y는 2x가 됩니다. 그러면 2x랑 파란색이 접하는 건데 문제는 이 파란색에 있는 점들 중에서 접하는 거라서 우린 접점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미지수를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식이 두 개가 튀어나오죠. 뭐냐면 이 노란색에다가 t 집어넣은 거랑 파란색에 t 집어넣은 거는 일단 교점이니까 t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 지점에서 두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노란색 기울기는 어차피 그냥 2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 그게 2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y'은 2 곱하기 x-k 2분의 1 제곱에 미분이니까 2분의 1 개수 빼면 1이고요. x 빼기 k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속미분은 어차피 1이라서 결국에 루트 x-k분의 1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냥 t만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t-k분의 1. 그쵸? 그래서 문자 두 개씩 두 개. 그 2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그쵸? 저 숫자. 그쵸? 2는 숫자. 이거 미지수 두 개예요. tk.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 문자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가능한 한 넘겨서 봐주는 게 좋겠네요. 자, k를 없애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2분의 2t는 루트 t-k. 그 다음에 얘도 역수로 만들어서 2분의 1이 루트 t-k. 그렇죠? 뭐 등치법, 가간법, 대입법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래놓고 둘이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2분의 2t는 2분의 1이니까 접점의 좌표가 2제곱분의 2가 되겠구나. 그래서 걔를 대입해주면은 k값이 나올 겁니다.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이게 더 짧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은 루트 2제곱분의 2 빼기 k. 그렇죠? 이걸로 k값 뽑아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양변 제곱하면 2제곱분의 1은 2제곱분의 2 마이너스 k니까 결국 k는 2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답이 2번. 오케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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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하하. 우리도 괜찮을까? 자, 그러면은 이제 증가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도함수 활용해서 우리가 증가감소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증가함수만 할게요. 증가만 할게요. 증가라고 하는 거는 일단 증가함수에 관련된 정의를 놓고 봤을 때, 아니 그래 증가함수라고 하자. 증가함수 구간 안에서 증가함수. 자, 증가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렇죠?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죠. F'X가 0보다 커 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얘가 정의예요. 얘가 정의.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다가? 도함수에다가 활용할 거니까 미분 가능한 애들만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미분 가능한 애들은 전부 완만한 곡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구간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구간 안에서 전부 다 길이가 양수로 나오고 말죠. 미분 가능한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를 F'X가 구간 안에서 양수로 나오더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간단하니까 이걸 앞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 당장 3차 함수 같은 경우 하더라도 fx가 x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문제가 뭐예요? 도함수가 3x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우리는 도함수 가지고 빠르게 판단해보고 싶은데 얘는 0인 지점에서 길이가 빵이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쵸? 아, 얘는 0보다 큰 게 아니고 구간 안에서 0보다 커 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럼 이걸 봤을 때는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게 돼버리죠? 근데 다시 한번 정의는 얘가 정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딱 어느 지점? x가 0일 때.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순간 변화율이 0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얘가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되죠. 왜? 나머지 구간은 무조건 증가하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x가 0인 경우를 놓고 좌극한을 보니까 얘는 0보다 작아요. 우극한도 보니까 0보다 커요. 그러니까 0인 지점에선 순간 변화율이 0이지만 얘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괜찮죠?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왜 순간 변화율은 0이 나오는 거예요? 우미분계수가 정말로 정수값 0이 아니고 수렴값이 0인 것 뿐이라서 그렇죠. 괜찮죠? 우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도 0보다 무조건 커요. 근데 수렴값이 0으로 나오기 때문에 0이 되는 것 뿐이죠. 그죠? 만약에 찝찝하면은 한번 해볼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세제곱. 그렇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이죠. 그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제곱이니까. 다만 수렴값이 0인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0 플러스건 0 마이너스건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렇지만 수렴값은 0. 자, 그래서 사실상 미분계수는 도함수의 함수값보다는 도함수의 극한값에 더 가까워요. 우미분계수는 도함수의 우극한하고 좀 더 비슷합니다. 좌미분계수는 도함수의 좌극한하고 좀 더 비슷해요. 진짜로 같은 건 아닌데 그나마 유사한 걸 찾으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얘 지금 그러면 증가함수가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등호 넣어줘야 되죠. 다시 한번 우리는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보는 거죠. 간주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값으로 수렴해 가는 걸 우리는 수렴값으로 보는 것 뿐이니까 그 문제를 나중에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실제로 증가함수인데 식을 수정해야 돼서 등호를 넣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뭐라고요? 상수함수 같은 게 이제 또 등장을 한다 그랬죠.
상수함수가 나도 0보다 커나 같은데 그럼 나도 껴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건 빼야 되죠. 왜? 얘는 실제로 증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호를 넣기는 하지만 다 넣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넣는다? 0 플러스까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야 돼요. 그죠? 등호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상수함수만 빼면 돼요. 상수함수만 빼면 됩니다. 상수함수만. 딱 요것만 안 돼요. 근데 상수함수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구간으로 잘라서 줄 때 외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다 등호 놓고 문제 풀어도 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애들까지만 포함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증가 함수이면 구간에서 f'x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증가 함수이면 f'x는 0보다 커 낫다. 자, 증가 함수면은 기울기는 양수다. 맞아요. 괜찮나요? 증가 함수면 기울기는 0보다 커 낫다. 맞아요. 괜찮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증가 함수다. 미분 가능할 때만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구간 안에서 계속 양수면 증가 함수다? 맞아요. 그럼 구간 안에서 기울기가 0보다 커 같으면 증가 함수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 용 조심해 줘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해 주면 돼요.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가는 것뿐.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좀 냅둘까? 잠깐 냅둘까? 사실 이거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도 아닌 이상 이게 나올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1284번을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되는 친구들을 그냥 풀고요. 좀 헷갈리면 같이 좀 볼게요. 자, fx는 x-2 sin x예요. 자, 우리는 다함수 미분 가능. 거기서 sin 함수 미분 가능.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 함수예요. 그럼 당연히 증가 함수는 기울기만 가지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딱 요 구간 안에서만.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증가한다? 당연히 상수함수는 아니잖아요. 도함수가 0보다 커 같은 걸로 찾으면 된다는 거야. 상수함수 없는 이상은 등호 넣어서 문제 풀어도 전혀 지장 안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커 같다. 이거 어떻게 하지? 방부 등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프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넘겨서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그냥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코사인 x 그래프와 2분의 1 그래프를 이용해서 범위 산정 한번 해볼게요. 그럼 코사인 x는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가 그려지겠고요. 이때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면 일단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딱 여기까지가 1/4운면이에요. 1/4운면이면 우리가 찾기가 편해요. 3분의 파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얘는 4/4운면 그냥 좌우 대칭성 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0에서 3분의 파이 늘어난 만큼 2파에서 3분의 파이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파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따라서 x는 3분의 파이보다 커났지만 3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등호는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답이 몇 번? 4번. 여기는 왜 괄호가 있어요? 왜 열린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보기 상태에서 애매할까봐 그냥 열린 구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죠? 어차피 열린 구간에서도 증가하는 건 맞으니까. 괜찮나요? 답이 4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1287번 한번 해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의 범위. 자,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건데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거는 수학하에는 문제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1대1 함수가 미분 가능 함수 중에서는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밖에는 없습니다. 지수함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속미분 x제곱이 통째로 지수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등호 넣어도 돼요. 오케이. 그거 맞아. 괜찮을까? 자, 그래서 얘도 역함수 존재 조건에 관련된 건데 다시 한번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애들이 1대1 대응인데 그 중에서도 공력과 치역이 똑같은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역함수 구할 때는 공력 범위를 치역 범위로 제한해서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력 범위는 그냥 맞춰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1대1 함수는 원래 뭐예요?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연속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감소했다 증가하면은 딴 거 집었는데도 같은 함수값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연속 함수들에서는. 그래서 증가 함수거나 감소 함수들만 1대1 함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연속 함수 중에서는. 그렇죠? 그럼 불연속 함수는 증가 감소 막 다 나와도 돼요? 돼요.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면 1대1 함수 돼요. 괜찮나요? 그렇죠?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가설 해가지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로. 1대1 함수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 아닌가? 진짜 되는데? 저런 거 역함수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인데 그마저도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증가함수가 아닌 이상은 얘는 절대로 역함수가 존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x가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f'x. 얘는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지수함수에서 보통 지수가 1차 함수인 경우까지만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속미분 2x까지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2x제곱 빼기 2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상수함수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호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등호 넣어도.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되죠. 어차피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쵸? 다시 한번 2x제곱 빼기 2ax 플러스 1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되니까 이런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판별식 양수거나 0이어도 된다. 그래서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커났지만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 총 3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주어진 구간에서의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게 약간 좀 근해분리 내용이 좀 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수투에서도 많이 실수하고 그러는 문제들인데,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나는 1290번을 일단 천천히 한번 설명해보고 있을게요. 자, fx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자,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구간, 열린 구간에서 증가하게 해달라. 그럼 이 구간에서 f'x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 분모 0도 안 나오니까 정력 제한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보면 사실 몫을 떼놓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그냥 갈게요.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그냥 몫을 빼놓고 미분할 걸 그랬나? 몫을 빼놓고 미분하면 훨씬 더 간단했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몫이 1이 나오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a예요. 1은 어차피 미분하면 날아가니까 얘만 미분하면 돼요. 그쵸? 근데 일단은 뭐 한 김에 그냥 갈게요. 자,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얘는 전개하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빼기 2ax.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구간 안에서 0보다 커 나오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증가하면 되니까. 괜찮죠? 그죠? 근데 얘는 근해분리가 나오진 않네요. 그래서 2x 세제곱, 2x 세제곱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1차 2 마이너스 2a. 그래서 플러스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ax 플러스 2. 자, 그러면 어차피 분모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만 0보다 커 같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로 나눠볼게요. x제곱 빼기 1 마이너스 ax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디에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0보다 작거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음수 1 집어넣어도 음수 나오면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서 계속 음수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 사이에서 계속 음수 나올 수 있습니다. 대칭축이 어디 있든 상관없죠. 음수랑 음수 사이에는 다 음수밖에 안 나오니까 무조건. 그래서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빼기 1.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f'1도 1 빼기 1 플러스 a 빼기 1.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얘 지워지면은 A는 1보다 커나 같아야 되면서 동시에 A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응? A는 1밖에 안 되네요. 괜찮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 전체 아니다.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A는 무조건 1로 나와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좀 헷갈리지? 좀 헷갈리지만 이런 식으로 근해 분리 개념이 좀 들어가기는 합니다.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네. 판별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은 1292번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 한참 넘어갔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아, 얘는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삼각함수는 보통 그래프 그리는 걸 요구하진 않거든. 이번에서 그죠? 요거 나왔구나. 네. 여기서 지금 안 되는 건가? 아니 답은 나왔는데 이거랑 이렇게 나와서 이거가 몇 개? 연립해 보다 보니까 그거랑 그냥 한 거구나. 네. 그래서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연립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근이 나오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건을 둘 다 구할 수 있는데 네. 얘는 그럼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일 때 네. 여러 개 나오죠. 네. 근데 그거면서 이걸 수 있는 게 딴 애가 안 나와요. 아 이거 두 개 다 성립해야 돼요? 아니네. 잠깐만. 그러네. 둘 다 다성립하는 게 아니네. 이거 뭐 안 되겠네. 이거 연립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얘대로 0 되는 거, 얘대로 0 되는 거 다 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 되는 애들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한 구간만 보면 되잖아요. 한 우주기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는 게 4분의 3파이랑 4분의 5파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4분의 4파이, 4분의 5파이. 네. 부호 판정해야 되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맞아요. 그냥 이게 뭐라 해야 되지? 4분의 3이랑 4분의 7 사이에 있어서 이게 늑대인 거예요? 그게 부호 판정이 전후로 집어넣어야 되거든. 네. 4분의 3파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항상 함수값이 네. 음수로 나오죠. 4분의 3파이요? 4분의 3파이. 네. 그렇죠. 왜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얘는 그냥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음수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4분의 3파이를 집어넣어 봤을 때 4분의 3파이보다 조금이라도 작을 때는 아 누가 더 크지? 코사인과 사인으로 놓고 본다면 더해서 0 나오는 게 4분의 3파이. 사인도 커지고 코사인도 커지네. 그죠? 4분의 3파이보다 작으면은 사인도 커지고 코사인도 커지죠.
아, 작아지면요? 4분의 3 파이보다 조금 작을 때는 네. 둘 합이 양수로 나와요. 음. 그리고 4분의 3 파일 땐 0이고 그 다음에 네. 4분의 3 파이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음수가 돼버려요. 음.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얘는 계속 마이너스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가 되는 거지, 4분의 3 파이가. 아, 그래서 삼각함수가 극대극소 판정하는 게 되게 빡세요. 그렇네. 미안. 오케이. 오잉. 오케이. 오잉.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fx는 2의 2x제곱 플러스 a 2의 x제곱 빼기 4x 이게 0부터 무한대서 증가하게 달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그냥 미분해주면 되겠죠? 얘는 2, 2의 2x제곱 ax제곱 빼기 4 이게 이 구간에서 전부 0보다 커 나갔게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2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한다면 함수식이 어떻게 돼요? 얘는 2t제곱 at 빼기 4가 0보다 커 나가야 되는데 이때 t범위는 어떻게 돼요? 지금 x가 0부터 무한대요. 그래서 xt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럼 x가 0보다 큰 범위라면 t는 1보다 큰 범위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t가 1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커 나타면 돼요. 괜찮을까? 이거 그냥 판별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럼 판별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0보다 커 나타났으면 좋겠대요. 1보다 클 때만. 그래서 얘는 일단 절편이 마이너스 4잖아요. 첫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4분의 2죠. a가 양수로 나오면 대칭축은 음수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4가 돼요. 그쵸? 이게 1보다 클 때만 0보다 커 나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 집어넣으면은 1, a 마이너스 2. 그쵸? 그러면 얘만 0보다 커 나타면 돼요. 그래서 a는 2보다 커 나타면 됩니다. 양수니까 맞아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a가 0일 때는 그럼 여기가 0, 마이너스 4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네요. 아이고, 그러면 1보다 큰 지점이 양수로만 나오질 않죠. 그래서 a가 0인 경우는 안 됩니다. 세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그럼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에 대해서 대칭축이 오른쪽에서 나오는데 얘가 지금 0, 마이너스 4네요. 그쵸?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값 대칭축이 여기 있는데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1, 1, a 마이너스 1 그렇죠? 요게 또 0보다 커 나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2보다 커 났다. 근데 어차피 a는 음수인 경우니까 이 경우엔 나올 수가 없어요. 괜찮나요? 결론은 얘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맞긴 합니다. 그렇죠? 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아, 그치? 아, 이거 대칭축 다 따져서 가야 돼요. 왜냐면 저게 실근의 위치 판정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치환하면 좀 복잡해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증가함수는 여기까지만 일단 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극대극소를 잠깐만 좀 가볼게요. 우리 극대극소 설명 안 했지? 자, 극대극소를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볼게요. 극대는 좀 뭐 지겨운 사람도 있겠지만 미안해. 후딱 불러만 얘기할게요. 극대는 정의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 이거 수초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지만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이 극대 정의죠. 엄밀하게 영문으로 쓴다면 얘는 로컬 맥시멈.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역장. 괜찮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거.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왜 이런 정의를 쓰고 있냐? 극대라는 용어를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의미 자체가 전체 최대나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여기가 최대지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태다. 수식이 너무 어려운 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면 그냥 극대 지점만 다 뽑아놓고 그 극대 지점 가지고 다 값 집어넣으면 뭐가 최대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극점과 양극값 가지고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100m 국가대표를 뽑으려고 하는데 5천만 명을 다 뛰게 하긴 좀 그러니까 지역에서 예선 좀 펼쳐가지고 각각 1등 뽑아서 걔네들로 본선 치러서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굳이 왜 이렇게 정리를 해놨냐. 자, 얘가 극대이죠. 자, 그럼 내가 이 지점이 극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얘를 기준으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요. 이때 해석해야 될 거는 어떤 열린 구간은 두 개. 어떤 구간과 열린 구간으로 나눠서 봐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구간하고 차이가 나죠. 모든과 어떤의 차이는 이거죠. 모든은 전부 다 만족해야 돼요. 어떤은 한 번만 성립해도 되는 거고. 자, 이 건물 안에 모든 사람은 여자다. 거짓이죠. 다 봐야 돼요. 다 여자여야 돼요. 근데 이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은 여자다. 그건 참이죠. 하나라도 참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이라는 거는 내가 구간을 잡고 싶은 걸 마음대로 잡아도 돼요. 넓게 잡아도 되고 좁게 잡아도 돼요. 그러면 좁게 잡았을 때 그 구간 안에서 한 번이라도 최대가 뜨면은 얘는 극대가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지점을 극대인지 극선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좁게 잡아놨더니 얘가 극대가 되는데 만약에 얘를 포함하는 넓은 구간을 잡아버리면은 얘가 극대가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얘가 극대로 증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구간은 좁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좁게 잡을수록. 자, 그러면 왜 열린 구간으로 잡아요? 자, 만약에 닫힌 구간으로 잡아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얘가 최대가 돼요. 그럼 얘가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구간 자체를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얘는 그러면 극대면서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점이 다 극대면서 극소가 돼요. 괜찮죠? 그럼 쓸데가 없는 정보.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잡아놓죠. 왜? 열린 구간으로 잡아놓으면은 어때요? 최대라는 용어 정의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뭔가 특정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열어놓잖아요. 그럼 얘는 영원히 증가하죠. 확대의 끝이 없기 때문에 열려 있다면 영원히 증가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존재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 구간으로 얘네들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다시 한번 나는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까지 정리하냐? 엄청 좁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엄청 좁게. 요 점이 극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한없이 좁게 잡다가 좌극한과 우극한만 남을 때까지 좁혔다고 칠게요. 그럼 세 점 중 최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극대를 세 점 중 최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런 정의는 우리끼리만 쓰는 거지 딴 사람들한테 못 씁니다. 왜냐면 점논리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괜찮죠? 딴 데 가서 세점 중 최대야 이러면 안 돼요. 아,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점 7개. 이것만 연습하면 됩니다. 진짜로. 이거 지겹지? 뭐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자, 이거 가지고 극대인지 극소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요 점은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요 점은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얘는 좌극한 여기 있어요. 우극한 여기 있죠. 세 점 중 얘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최대 최소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요 점은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요 점은 극대가 낮아요. 왜냐면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점 기준으로 좌극한과 우극한만 판단해 보면 됩니다. 세 점 중에 가장 크니까. 자, 그럼 이 점은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극소예요.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왜? 세 점 중 최대라는 이 짧은 5글자 안에는 연속 조건도 없고 미분 가능 조건도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맞아요. 좌극한 여기 있고요. 우극한 여기 있어요. 세 점 중 제일 작아요. 이렇게. 자, 그럼 요 점은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그죠? 얘는 극대가 맞아요. 아니 괜찮나? 그죠? 좌극한 여기 있고 우극한 여기 있죠? 자, 그럼 요 점은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좌극한 얘보다 작아요. 우극한 얘보다 큽니다. 자, 그럼 요 점은 뾰족점이에요.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0으로 가는 애예요. 상수함수. 자, 얘는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좌극한 여기 있어요. 우극한 여기 있습니다. 자, 얘보다 큰 거, 아니 얘보다 작은 거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극소는 아니에요. 자, 근데 얘보다 큰 거 있어요? 없어요. 극대예요. 괜찮나요? 자, 극대 맞습니다. 자, 그럼 요 점은 극대요 극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얘 좌극한 여기 있고 우극한 여기 있어요. 얘보다 작은 게 없어요. 세 점 중에서 최소예요. 극소예요. 그리고 얘보다 큰 게 없어요. 얘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극소면서 극대예요. 괜찮네? 우기는 거 아니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케이. 또 한 번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그죠? 5년 전 그 친구, 그죠? 5년 전인가? 뭐, 아무튼, 친구. 수능 특강을 풀다가, 레벨 3를 풀다가, 선생님, 극소면서 극대일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죠? 진짜로. 얘기해도 또 시험 볼 때는 또 모릅니다. 진짜. 극소면서 극소일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근데 원래 극대의 정의는 요건 맞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활용한다고요? 이 극대 극소를 도함수에다가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경우만 놓고 본다면 얘는 미분 가능한 경우의 극점은 여기 그쵸? 요거밖에 없죠? 아니면 여기 안 그려진 거 요거 괜찮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미분 가능한 경우는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 아니면 감소하다 증가하는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순간 변화율이 0인 경우밖에 안 돼요. 어느 경우를 놓고 봐도 순간 변화율이 다 0이에요.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전후로 바뀝니다. 그쵸? 얘는 전에는 플러스야. 후에는 마이너스로 가죠. 얘는 마이너스였는데 후로 플러스로 가죠. 그럼 얘는 안 바뀌죠? 상수함수만 특이한 애예요. 상수함수만. 그래서 단 상수함수는 별도로 가야 돼요. 괜찮죠? 지금 보면은 여기도 상수함수가 문제가 돼요. 여기 등호도 얘도 상수함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가 나오면 오히려 긴장해야 돼요. 그게 더 어려워서. 괜찮나요? 상수함수가 예외예요. 그 전에는 다 이걸로 가르칩니다. 알았어, 미안해. 너무 떠들었지? 잠깐만 쉬었다 갈게. 알았어, 힘내. 잘 자, 안녕. 어떡하지?